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1% 넘게 기분 좋게 올라줬는데요.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의 반장님과 함께 강의와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브리핑 함께 만나보시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기분 좋게 올라주는 하루였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 특히 1.20% 오르면서 2,410포인트 선을 회복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마감장 2,416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코스닥은 1.36% 올라주면서 810포인트 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813포인트 선에 코스닥 시장도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네요. 수급적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나와줬습니다. 기관이 1,428억 원어치, 외국인이 2,031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여준 반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만 홀로 팔아냈네요. 3,471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도 상황이 비슷하네요. 개인이 738억 원어치 팔아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697억 원어치, 384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여줬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끌어당겨준 시장이었는데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이렇게 자세하게 수급적으로도 살펴봤고요. 특징적인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개인적으로도 큰 의문이었던 게 뉴욕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2차 전지 대장주 테슬라가 부진했을 때도 국내 증시 2차 전지는 잘 가는 모습이었죠. 근데 여기에 테슬라까지 도와주고 나섰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주가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에 힘입어서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영향으로 안 그래도 잘 가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더 불을 붙인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4.95% 상승하면서 57만 3천 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도 잘 갔죠. 에코프로 BM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4.40% 올라가면서 21만 3,5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 뭐 전고체, 리튬 할 것 없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들 오늘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도 잘 갔는데 거기와 더불어서 로봇 관련주들도 긍정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삼성전자가 로봇 분야 확대에 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까지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오늘로써 6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0.23% 상승하면서 13만 2천 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봇 할 것 없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브리핑 마쳐봤습니다. 자, 오늘장 브리핑 간단하게 만나봤으니 오늘의 반장님과 함께 시장과 그리고 오늘 들어볼 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신세계, 새로운 선물 옵션, 또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승훈 반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시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대형주들 위주로 올라주고 있어요. 우리 이승훈 반장님도 큰 종목들 위주로 또 보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시장이 단기 조정을 얼추 일단락하고요. 상승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상승이 강할 거냐 약할 거냐입니다. 지금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1월 27일 고점으로 시장이 조정이 나올 거다. 주식 당분간 사지 마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부터 주식을 사겠다라고 말씀을 계속 공표했냐면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시장이 바닥이 형성되면 매수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장을 기점으로 시장 이제 매수하셔도 됩니다.
오늘 일단 단기 저점은 형성이 된 걸로 보여지고 다만 중요한 건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세게 갈 거냐 약하게 갈 거냐의 문제라서 오늘 제가 강의에서는 그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려고 하고 떨어질 때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매수했을 때 길게 가서 엄청 많이 올릴 거야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냥 한 말씀만 드리면 화무 11홍 이야기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지금 항상 재밌는 게요. 항상 3월 달 초부터 열심히 빠져요. 그러다가 3월 말쯤 저점 잡히고 시장이 반등하는데 4월 한 중순 정도 대충 벚꽃 기준으로 벚꽃이 지는 시점이 한 4월 둘째 주쯤 되거든요. 4월 만기주 정도 되는데 만기 언저리쯤 되면 대부분 고점 찍히고 또 밀려요. 그래서 지금 사서 한 1, 2주, 2, 3주 정도 끌고 가다가 팔아먹고 나오고 다시 하방 들어가서 하락하는 거 챙기고 다시 4월 말 5월 초에 저점 잡히면 또 그때 붙잡고 올라가는 건 여름까지는 길게 한 두어 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니까요. 시황 얘기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그리고 최근 장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매수와 관련된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오늘 강의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이승훈 반장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반장님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가지고 계신 어떤 종목이든 좋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있다면 사연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반장님과 실시간 생방송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실시간도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장님 그렇다면 오늘 강의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는 선물 옵션입니다. 선물 옵션은 여러분께서 그냥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예요. 우리가 왜 1000개 올려 100개 올려 하지 않습니까? 1000개 올리면 상방, 100개 올리면 하방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선물 옵션인데 왜냐하면 시장은 미국장은 추세장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떨어질 때마다 열심히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이걸 해도 되는 건데요. 재미있는 걸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장 ETF, 인덱스 펀드라고 하죠. ETF를 한 30살쯤에 되는 어떤 노동자가 매입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52년간 산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주말에 봤더니 그 책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52년간 샀대요. 근데 재미있는 건 꼭지에만 산 거예요.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면 바닥에서 야 더 떨어질까 봐 겁나서 못 사다가 떨어지면 와 간다고 샀더니 내가 맨 꼭지인 거죠. 그리고 처음에 뭘 만나요? 그 석유 파동으로 해서 박살나는 장을 만나게 되고 또 막 가다가 전쟁을 만나서 중동 전쟁으로 박살나는 장을 만나게 되고 또 가서 이상하게 꼭지에만 산 거예요. 저점에는 죽어도 안 산 거야 매번. 그러다 IMF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리먼 브라더스도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그런 장들을. 근데 웃긴 건 그 꼭지에만 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받아요. 미국 ETF는 인덱스 펀드는 샀기 때문에 배당금도 대투자해서 언제까지 안 팔았냐면 90세가 되는 나이까지 안 팔았답니다. 재밌죠? 그죠? 예, 30이 넘어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몇 살까지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라면은 90세까지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몇 살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써야지 그때까지 투자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책에 나와 있는 사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투자한 금액은 우리 돈으로 치면은 뭐 한 2, 3억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총 금액이 첫 출발 금액이 1,000 몇백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월급 받아서 1년 동안 모아서 모은 걸 가지고 사고 매달 적립도 안 한 거예요. 1년에 내가 적금처럼 모아놨다가 한 번씩 하고 근데요. 총 내가 산 금액은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4억,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여러분 계속 복리로 불러가니까 얼마가 됐냐면 200억이 넘었대요. 212억인가 됐대요. 근데 거기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와, 야, 복리 투자가 참 무섭구나. 근데 이건 여러분 어디까지나 미국이라 가능해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식으로 부자가 된 것이지 미국 주식을 하니까 다른 나라 주식을 그렇게 못 번다고 얘기해요. 저도 공감해요. 이해되십니까? 한국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런 기능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주식으로 엄청나게 돈을 몇백억을 벌었다, 몇천억을 벌었다, 뭐 조단위를 벌었다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 우리가 기사 검색하면 알 수 있을 만한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회장님들 계시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에 보시면 대부분은 주식이 물려 있어요.
이해하세요? 대부분은 물려있다가 장이 상승할 때 와 하면서 차익 나는데 그분들이 과연 다 팔을까요? 그 물렸을 때 버틴 분이 안 팔아요. 그래서 일부 팔고 또 갖고 있고 일부 팔고 갖고 있으면서 자산은 증식되는데 문제는 물려있는 것이 두렵지 않아야 그런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뭐 많이도 아닙니다. 1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1억 가지고 해서 내가 물려서 30% 마이너스, 한 2, 3천 마이너스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 3년, 5년 물려있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정말 내가 이놈 주식을 왜 했을까부터 주식을 알려준 사람을 진짜 멱살을 잡아야지 그런 마음까지 들어요. 근데 정말 돈을 벌려면 내가 우상향하는 추세가치주에 내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종목이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하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래서 대형주와 인덱스 펀드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소형 종목들은 여러분 만약에 A라는 종목이 뭐 대표주가 뭐 반도체인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대표주예요. 근데 얘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내가 죽기 전에 얘네가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해되셨죠? 내가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고요. 그런데 그 외에 반도체 관련 부품 소재주들이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부장이라고 하는 그 종목들은 여러분 얘들이 안 망한다고 정말 단언하실 수 있을까요? 얘들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성장 계속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솔직해집시다.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시총상위 20위 안에 들어있던 종목이 20년 전에 혹은 25년 전에 97년도 IMF 때 있었던 1등부터 20등까지 있었던 기업들 중에서 우리 다 사라진 거 아십니까? 대우 무너졌죠. 김우중 그룹의 대우 무너졌죠. 한보 무너진 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지금 SK 하이닉스도 다른 기업이었어요. 바뀌었잖아요. 망해서 인수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국제그룹도 망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대충 제가도 10개, 시총 10개 중에서 4개가 망했잖아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만 생각해봐도.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추세 매매, 추세 추정 매매, 가치 매매 저는 별로 반대예요.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논외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삼천리 자전거가 예전에 이명박 정권이었을 겁니다. 그때 자전거 길을 만들 때 그때 뭐 했어요? 우리가 MB가 대통령이 되면은 분명히 4대강을 만들 것이니까 4대강 관련주를 살 거야. 그리고 MB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 뛰는 거 좋아하니까 분명히 자전거가 오를 거야. 이걸 안 사람들은 사서 믿고 버텨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몇 천만 원 가지고 몇십억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테마주들 우리가 잘 발굴하는 게 인생 살면서 몇 번 있을까요? 저도 그 주식 가지고 제가 일어섰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 테마주 가지고 초창기 일어섰어요. 근데 지금은 그 테마가 겁이 나기도 하고 이제 시장을 좀 알기 시작하니까 이게 내가 초심자의 행운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왜 서론이 길었냐면 시장은 오르기도 해요. 근데 테마가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급락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늘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틀릴 수 있다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가정하자. 자, 그러면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할 때 우리는 만약에 나 이 종목 여기서 사서 이렇게 올라가면 수익이 나. 근데 나는 올라가는 줄 알고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니까 저점 찍고 올라가는구나 샀어요. 그런데 얘가 좀 반등하는 척 하다가 무너져 버리네. 그럼 난 뭐죠? 손실. 아이씨, 물렸다 또 물렸다. 계속 물타고 손절나고 아이씨 내가 되는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는 선물 옵션이라는 대안시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매수해서 올라가다가 장이 일부 청산했는데 다시 내려오면서 하방을 꺾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방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알고 있자는 거예요. 그게 선물 옵션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개념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우리는 선물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옵션이라는 건 콜 옵션을 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에서 얘기할 때 상승장 그러면 콜장이라고 해요. 콜, 상승 올라가는 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장이 하락할 때는 선물의 매도라는 걸 진입을 해요. 자, 주식을 사는 걸 매수라고 이야기하고 산 걸 팔아먹는 걸 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선물시장에서는 하방 진입을 선물 매도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반대로 옵션 입장에서는 풋옵션을 사서 하락하는 폭을 내가 챙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요거 먼저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실제 제가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운영하는 여러분이 톡방에 단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침마다 선물에서의 기준가라는 걸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 드려요. 예를 들어서 선물 320짜리가 기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320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옵션의 선물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10,000원이다. 10,000원이 기준이에요. 9,000원이 기준이에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은 코스피 200 지수 연동해서 320.001020 이렇게 0.05 단위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불러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제가 톡방에 올려드린 선물 지수를 그냥 멍하니 나는 선물 모르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용하시는 증권사 HTS에서 선물 차트 5분봉을 키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10분봉 보지 마시고 3분봉 보지 마시고 1분봉 보지 마시고 5분봉을 키세요. 예, 이유가 있어요. 5분봉 아니면 3분봉을 켜놓으시고 선물 차트 제가 아침마다 기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에다가 수평선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세요. 수평선 넣기 하실 줄 아시죠? 예, 그려놓으세요. 그러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얘가 위에서 노는지 아래에서 노는지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시장의 당일 방향이 보여요. 재밌죠? 예, 기준점을 알고 있잖아요. 기준점 위에서 있으면 오늘 상승이다. 아래에서 논다. 하락이다. 이것만 아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서는 우리가 여기가 콜 옵션이라는 것과 풋 옵션이라는 게 있으면 기준점을 이렇게 제가 제시해요.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는 방향을 콜 옵션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콜 옵션 C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왼쪽에 내려가는 방향을 풋 옵션 P라고 생각을 해보면 무게가 똑같으면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한 놈이 무거워지면 얘가 내려가면 반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개념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콜 옵션의 기준이 되는 가격과 이게 지지가라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풋 옵션의 기준이 되는 가격, 이것도 지지가라고 봅시다. 둘의 기준점 중에서 한 놈이 무너지면 반대편 사는 거예요. 쉽죠? 간단하죠? 그래서 기준점이 뭔지만 알면 어떤 놈이 무너졌는지만 보면은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선물 옵션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개념을 잡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전 매매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얘는 진입을 어떻게 하냐면 선물로 얘기한다면 아침에 자 오늘 상승하겠다. 그럼 나 선물 5개양 매수할게 라고 이야기해서 쭉 올라가면 주식처럼 5개를 내가 청산, 차익 실현하면 돼요. 팔아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선물이 만약에 하락할 거야. 오늘은 많이 폭락할 것 같은데 선물 20계약을 매도할래. 그러면 나는 쭉 내려가서 어떻게 20개를 내가 차익 실현하시면 돼요. 주문하는 방법 간단하죠. 주식은 왼쪽에서 매수해서 오른쪽에 파는 거죠. 매수창에다 팔아서 사가지고 매도창에 팔아먹는 건데 선물은 어때요? 반대로 매도창에 진입이 된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보통 주식 팔아먹는 창에다가 나는 진입을 누르면 하방으로 진입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주식은 팔아먹을 때 여기 매도창에다 하는데 선물은 여기다가 하게 되면 내려가는 방향 진입이 돼서 주가가 빠지면 빠지는 만큼의 이득을 낸다. 굉장히 재밌죠.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장이 빠질 때마다 늘 우울해해야 돼요. 부동산 사신 분은 부동산 빠지면 힘든 거고 주식 산 사람은 주식 빠지면 힘든 거고 코인 산 사람은 코인이 빠져도 힘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숏 친다고 얘기해요. 숏, 하방으로 떨어지는 걸 영어로 숏이라고 얘기하고 올라가는 걸 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방 포지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나는 숏을 치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주식 공매도하는 것처럼 떨어지는 폭의 이득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안 상태에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일치 가져왔어요. 한번 보실게요. 3월 13일이에요. 재밌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차트를 갖고 왔는데 패턴이 똑같아요. 모양만 조금 다르고 패턴이 똑같거든요. 뭐가 똑같은가 보실게요. 자, 얘는 아침에 살짝 반등하는 척 속임수를 줘요. 선물 5분봉이에요. 선물 차트 5분봉입니다. 13일 날 차트 월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고요. 제가 아침부터 반등하는 척 하다가 무너지면서 빠져요. 그러면 만약에 주식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시초가 매수했다가 짧게 끊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 무조건 물려요. 그죠? 그 다음에 아침에 시작했던 기준점이 무너지게 되면은 나는 손절 쳐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은. 근데 우리는 선물하는 사람은 내가 매수했다가 틀렸어. 손절 쳤어요. 그 다음 뭐 합니까? 하방 진입할 수 있어. 그게 뭐야? 선물 매도야. 매력적이죠. 굉장히. 그러면 떨어지는 이만큼을 이익을 내요. 그리고 나서 오케이. 차익 실현 더 이상 안 빠지는구나. 확인하고 다 팔아. 그러면 다 팔고 났는데 보니까 얘가 하락 중의 반등인지 상승 전환인지 판단 잘 안 되거든요. 이따 제가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얘가 올랐다는 게 확인되면서 선물 311에서 매수 잡아가지고 끌고 올라와서 13.80에 다 팔고 매매 끝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가가 아침에 내가 매수한타로 이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얘가 다시 내려올 때 무너지면서 아이씨 잠깐 반등했다 무너지는 거였네 속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손절치고 멍하게 있을까요? 보통 주식은 그러죠.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어디서 반등 나오는지 확인하고 매수하죠. 주식은 그래요. 선물은 떨어지면 뭐예요? 야 상방 잘라.
그리고 손절 쳐. 그리고 하방으로 바꿔. 그럼 어떻게 돼? 내려가는 만큼 이득을 내는 거죠. 자, 여러분. 주식에서 떨어지지 않는 주식만 사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실까요? 그럼 방송 안 보셔야 돼요. 보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주식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지는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물옵션이 왜 장점이냐? 양방향 다 본다는 거. 다음. 자, 그러면 이날 똑같은 날에 옵션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지수가 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자, 왼쪽에 있는 것을 콜 옵션 차트라고 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풋 옵션 차트예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콜 옵션은 뭐 하는 거죠? 올라가야 수익 나는 거예요. 근데 콜 옵션이 올라가지 못하고 기준점 3.14인데 기준점에서 막히고 무너져요. 그 얘기는 뭐죠? 올라가는 게 막히니까 장은 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점 붕괴된 놈을 어떻게 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 얘기를 뭐냐면 매도를 때린다, 하방 진입한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은어로 매도 팹니다, 매도 때립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3.14가 저항이 되니 장이 더 이상 올라가는 걸 못하니 어떻게 될까? 하락하겠지. 그럼 얘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 밑에까지 죽어요. 목표가 구하는 법은 제가 따로 나중에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동시에 콜 옵션이 넘지 못하는 걸 보게 되면 누가 지킬까? 반대로 풋 옵션이 지지가를 지키겠죠. 얘는 지지가가 1.57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시장 빠질 때 1.57하던 풋 옵션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3.73까지 가요. 자, 여러분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5만 7천 원짜리가 37만 3천 원 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얼마죠? 내가 하방으로 내려가면서 당일날 수익이 120%가 나는 거죠. 이해되셔요? 네, 원금 대비 더블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와 하방 다 갔어, 더 이상 못 가는 어디냐면 여기 기준점만 알면 돼요. 3.66이 저항이 되는 가격이라는 걸 내가 아는 순간 아 여기 못 가는구나 인지하고, 그러면 이제 풋이 죽을 차례죠. 그럼 누가 갈까요? 콜이 가겠죠. 그때 콜옵션 보시면 얘가 지금 저가가 얼마에 확인된다? 여기 2.0에 확인되고 올라올 때 약 60% 정도의 수익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선물옵션이 위험하다, 어렵다 인식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가야만 이득 내는 걸 보시다가 하락을 보는 게 낯설죠. 근데 개념 조금만 바꿔보시면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고, 주식으로 하루에 30% 먹어야 상한가예요. 근데 1년 가야 내가 상한가를 끝에서 끝까지 먹을 확률이 몇 번 될까요? 한두 번, 두세 번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 잘하는 선수 빼고는 한 번, 두 번 먹기도 힘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작년에 딱 한 번 상한가 먹어봤거든요. 저 이거 직업이에요. 직업인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먹어봤어요. 너무 솔직한가요? 좀 먹어봤다고 뻥을 쳐야 되나? 못 먹었어요. 예, 한 번밖에 못 먹어봤어.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뭘 봐야 돼?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선물 옵션이라는 건 적은 돈으로 수익률이 30%, 60%, 100%씩 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고. 자, 두 번째 볼게요. 3월 20일이에요. 얘는 월요일 건데요. 패턴이 신기한 게 아침에는 눌렀다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눌림 주고 올라가니까 야 이제 오늘 진짜 상승인갑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얘가 질질질질 흘러내리면서 종가 저가로 밀어버려요. 그러면 이런 장이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당해요. 시초가에 매수해서 딱 반등 나올 때 먹고 털고 퇴근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초가에 먹은 사람도 한 번 더 하려다가 불리고, 시초가에 못 먹은 사람은 야 눌림을 이용해서 아까 시초가 왔으니까 잡았어. 야 반등하나 반등하나?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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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뭘 이상해? 맨날 물리는 거지. 이해되셔요? 이게 꼭 당하기 제일 좋은 패턴이거든요.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옵션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아침에 얘가 상승을 받던 이유는 아침에 1.20 여기서부터 지키고 올라와서 얘가 1.98까지 가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진입 단가에서 70%, 80%의 이득을 냈다는 얘기예요. 상방울. 그럼 얘가 정말 상승할 놈이면 어디를 안 깨야 되냐면 1.6 여기를 안 깨야 돼요. 그리고 풋옵션이 절대로 0. 여기를 돌파할 수 없어. 왜냐? 아침에 이게 깼잖아요. 지지가 붕괴되고 내려온 놈이 다시 올라올 때 붕괴된 가격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얘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풋옵션이 가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 뭐 한다는 얘기죠? 종가 저가를 밀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알게 되면은 아 시장이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올라가고 더 못 가는구나. 얘가 내려가는데 여기까지 내려가면 반등 나오는구나. 이걸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선물 옵션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전 주식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마 내일과 모레 중에 이 패턴이 나올 것 같은데, 내일과 모레 중에 시장이 갭상승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원웨이로 달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를 엊그제부터 지금 언제죠? 제가 목요일, 금요일부터 좀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비중 20% 채우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제가 무료 그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무료방에다가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타이밍을 얘기하진 않아요. 올라가는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좀 가지고 있어 볼게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저께 장중매매자 청산 사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올라왔다가 훅 밀리니까 청산하고 제 매수 사인을 안 드렸더니 오늘 제가 얘기했더니 왜 다 팔았는데 너는 들고 있다고 얘기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일일이 무료방에 다 얘기하면 그게 무료방입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잡고 제가 장중매매로서 파는 것과 그냥 추세로 들고 있는 걸 다 파는 걸 따로 구분해서 문자를 드려요. 그러니까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늘 방송 보시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까 글로 설명을 했는데 글로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선물 옵션은 이렇게 많이 갈 때 수익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당일날 800%가 났어요. 이해되실까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당일 매매가 시작해서 끝까지 고점까지 드신 분 입장은 8배가 난다고. 1,000만 원이 8천만 원 돼요. 근데 저도 다 못 들고 가요. 떨려서 못 들고 가는데 가다가 털고 좀 일부 잡고 또 털고 일부 잡고 남긴 걸로도 내가 만약에 8배 간다면 그래도 2배, 3배는 먹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수익률을 다 통틀어도 심지어 비트코인, 코인 선물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이 수익률 절대 못 넘어가요. 이해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저는 지구상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금융시장 안에 상장되어 있는 그 어떤 금융상품 중에도 수익률이 가장 좋다. 근데 이걸 반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제일 위험한 거 아니야? 반대편 들어가면 죽겠네. 여러분, 제가 이 강의 마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간의 뇌는요, 뇌인지 과학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걸 인식하는 순간 부정적으로 간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순간 긍정적으로 본대요. 예를 들어서 스키 타는 사람이 샥샥샥 장애물을 이렇게 가요. 야, 저기 나무 있다, 돌 있다. 이걸 나무와 돌을 인식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무에 갖다 박고 돌에 갖다 박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야, 조심해야지. 박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통로가 이만큼 있거든요. 난 이 길로만 가면 되는 거야. 장애물을 보는 게 아니라 두들겨 맞으면 어떡하지? 부딪히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나는 내 갈 길만 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다가. 그 사람들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물 옵션을 보실 때 얘가 엄청난 수익률이 있고 굉장히 매력적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물 옵션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열정적인 강의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이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 강의 2부까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거거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달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과 관련돼서 일부 강의 이렇게 들어봤는데 2부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장 얘기와 종목, ETF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까요? 예.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 ETF를 사시려고 하면 투자자를 위한 기본 교육을 좀 받으셔야 돼요. 일반 ETF는 거래가 되고 저는 보통 레버리지 상품을 해요. 만약에 올라가는 장이면 코덱스 레버리지. 그래서 올라가는 시장 수익률의 2배. 인버스면 인버스 곱하기 2에서 저를 여러분 곱버스라고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장이 빠지면 빠지는 방향에 배팅하는 ETF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수 게임을 제가 움직일 때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종목들을 거래할 때 여러분 이 사전 교육이 없으면 주문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자 보시면 한국금융투자협회 교육원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했는데 거기 들어가면 맨 왼쪽에 레버리지 ETF, ETN 투자자 사전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을 딱 60분, 1시간 동안만 받으시면 되고 3,000원만 내고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듣고 나면 수료 코드가 뜹니다. 그 코드 번호를 여러분 사용하시는 증권사 HTS에 입력하시면 주문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세한 방법은 여러분 사용하시는 증권사 콜센터에다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고 오늘 밤이나 내일 좀 꼭 들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아마 제가 오늘 못 사신 분들도 내일 꼭 코덱스 레버리지 또 사라고 하고 주식 또 사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수료가 안 돼 있으면 내일 제가 사자라고 단톡방에다가 문자 드릴 때 여러분 못 사요. 주문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받아두시면 1시간짜리니까 방송 끝나고 들으시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는 매매 방식은 쌍바닥과 다중바닥에서만 주로 사요. 그리고 직전 고점 넘어갈 때 돌파 추격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두 가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저 오늘 바로 실전 들어가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매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얘가 여기 14,000원 밑에서부터 움직일 때부터 그냥 좀 사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14,000원에서 14,200원, 300원대까지 비중 한 20% 잡고 그냥 가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어디까지 본 거냐면 단기 목표가로 15,400원, 15,500원 정도. 그러면 여러분 그냥 노는이 한 7%에서 10% 정도는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상승장은 단기적으로 15,500원을 돌파해버리면은 16,300원대까지 급등하는 장이 될 거라서 일단 여기까지 1차 보고 저기 가서 못 넘겠다 싶으면 제가 다 팔자라고 단톡방에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톡방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가져가시면 되고 없는 사람 사도 되고요. 끌고 가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까지 반등했다가 얘가 1차를 통과하게 되면 아마 2차쯤이나 2차를 살짝 넘겼다가 무너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1번 자리 15,400원, 500원 여기서 먹고 끊을 거냐 아니면 16,000원에서 17,500원까지 급등했다가 무너질 거냐 이 두 개 시나리오를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즉 시장이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고 4월 첫째 주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4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는 시장이 좀 지켜봐야 되겠다. 아마 제가 1, 2주 뭐 길어봐야 2, 3주 정도 들고 있다가 팔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단타로 내가 뭔가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종목 접근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를 보시게 되면 인버스는 주가가 빠져야 수익 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버스가 우리가 직전 저점이 2,690원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저쯤에서 지키냐 무너지냐가 확인될 때까지는 시장이 반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서 이제부터는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재밌는 건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데 얘는 중소형 종목이에요. 얘가 갔다가 올라올 때 지금 쌍봉인데 얘가 지금 내일과 모레 중에 이걸 돌파하냐예요. 돌파한다면 그냥 추격 매수하셔도 상관없어요. 돌파하지 않는다면은 한 8,000원에서 7,500원 떨어질 때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직전 고점 9,300원인데요. 만약에 돌파하면서 양봉을 세운다면 추격하셔도 상관없다. 그러면 목표치는 얼마 정도 보시게 되냐면 한 1,300원에서 1,5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기억하시다가 직전 고점 돌파되면 이제 사서 드셔도 상관없고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저는 밑에 떨어질 때 한 7,5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매수하자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여러분 혼자 판단 못 하시겠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세요. 되셨죠? 다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좀 살피는 것은 차이나 H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자, 지금 그저께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시진핑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뭐 비밀리에 회동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표면상의 이야기는 아마 이렇게 뉴스가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종결하고 좀 평화 모드로 가면 좋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이건 뭐 그냥 카더라 통신입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의견인 걸 분명히 밝힙니다. 우크라이나를 두들겨 부시면서 러시아가 얻었던 건 뭘까요? 천연가스, 원유, 경제적 이득이 막대합니다. 전쟁을 했던 그 모든 비용을 다 망라하고 그런데 만약에 화해 모드가 되면 그 다음에 이길 때가 어딜까요? 지금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되냐면 경제적 이득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큰 것은 제가 여러분께 지금 종목 추천을 하려고 얘기 꺼내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종목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걔들이 다 두들겨 부셔놓은 것들을 다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싹 밀어버리고 지으려면 여러분 어느 경기가 뛸까요? 그러면 해외 수주할 수 있는 우리 뭐예요? 플랜트 건설업 쪽이 많이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건설업의 기반에 뭐가 있을까요? 철근, 콘크리트, 건설 자재, 원자재 값이 최소한 50% 2배씩 더블로 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기 수주하는 회사 그리고 그 건설 원자재 여러분 철강 그 다음에 시멘트 이 두 개는 많이 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건설과 철강 쪽을 좀 매집을 해두면 어떨까라고 또 시멘트 관련 회사가 어떨까 현재 여러분께 힌트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러시아 전쟁은 종결 선언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럼 전후 복구 사업에 너도 나도 뛸 텐데 당연히 제일 먼저 누가 뛸까요? 미국 들어가겠죠? 우리나라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 위주로 서치해 보시면 뭘 사야 될지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적절한 멘트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은 계속 중국을 때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꽤 많이 때려놨기 때문에 중국과 적대적 관계로 얘기해서 중국을 지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반대하는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고민하는 게 미국과 손을 잡게 되면은 중국의 생산을 5%밖에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을 안 잡게 되면은 힘들죠.
물론 중국은 굉장한 소비 국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국가인 건 분명한데 그런데 미국 역시도 수입과 수출을 동일하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 안보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이렇게 반쯤 걸치고 있는데 여기가 한 7대3, 6대4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힘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배팅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중국이 계속 미국이 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아니라고. 그래서 중국이 조만간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어서 지금 차이나 H 레버리지는 2,000원 밑에 저는 제일 사고 싶은 가격은 사실 1,400원에서 1,600원 오면 퍼 담아라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면은 쌍바닥권으로 앞전 바닥보다 조금 높은 1,400원에서 1,600원 요쯤 오면 사고 싶은데 얘가 여기까지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진다 판단하고 그냥 사야 될 거냐 지금 고민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4월 초 안쪽에 3월 말에서 4월 초 중에 제가 이걸 매수하자라고 이야기할 것 같고 비중을 30에서 50%까지 채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실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차이나 관련 종목에서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차이나 관련 종목들은 계속 비중 30, 50을 채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 놓치지 않고 들어오세요.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인도하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군요. 이게 빨리 하겠습니다. 네, 5분 남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거 귀에서 들리는 네. 거예요? 예, 중계하고 있습니다. 조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종하는 사람이 아바타입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 그리고 인도 쪽에서 얘들이 조금만 더 조정이 나오면 어떨까 싶어서 얘도 1, 2주 안쪽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으니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제가 여기 또 하나 여러분 제일 제가 사고 싶은 것은 리츠 부동산 인프라입니다. 타이거. 얘는 상업용 부동산 관련 리츠 인프라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구리 지금 안 떨어지죠. 보이세요? 구리입니다. 얘가 구리 선물, 신한 구리 선물 ETN이라고 하는 ETF인데 얘가 투자자 사전 교육 없으면 진입이 안 돼요. 매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떨어지면 구리 퍼 담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구리 퍼 담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지금 신한 WTI 원유 선물이라고 해서 기름값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기름값이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슬슬 반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름값이 반등하는데 배팅을 하고 저는 조만간에 살 생각이고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떨어지면은 요거 사자고 얘기할 거라 종목 코드 50001호입니다. 종목 코드 기억해 놓으시고 있다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는 여러분 제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 코드 내일 아침 다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관심 종목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는요 11,000원대부터 열심히 퍼담으라고 이야기한 제 주력 종목이에요. 예, 손에 죽어도 안 봐. 손에 보면 제가 10손가락에 장을 지질게. 아시겠죠? 예, 사놓으세요. 올라갈 종목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사실 살 거 많거든요. 왜냐하면 떨어질 장에 기다렸잖아요. 우리 사지마 주식 사지마 했기 때문에 살 거 많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다 종목을 이만큼 올려주세요. 한 7개, 10개쯤 올린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중에 돌아가면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 드려서 무료 방에는 제가 제한적으로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시는 분이 종목 상담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받아야 되니까 조정대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죠. 네, 지금 음모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반장님을 막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만 종목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 여기서 끊어서 너무 감질만 나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 강의는 여기서 스탑이 되지만 더 다양한 이야기를 반장님과 나누고 싶다 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큰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올게요. 함께 만나 보시죠.
자, 우리 반장님이 열심히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동안 저희는 문자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생방 중에 여러분들 종목들 고민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려드렸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8443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한국전력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한국전력을 18,2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좀 살펴보면 0.39% 하락하면서 17,76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매수가가 18,200원인데 작년 12월에 급락할 때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서 저가 매수로 들어갔는데 결국 다시 손실권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이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문자로. 한국전력 당연히 안 망하겠죠. 예, 망하진 않으나 예, 가격대를 이쯤이면 저가야 하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우리 반장님 의견 궁금합니다. 자, 제가 이걸 올리신 분들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가라는 건 뭐가 저가인가요? 나의 마음 대비? 예. 그러니까 옛날 고점 대비 떨어진 게 저가인가요? 그냥 뭐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가인가요? 그냥 내가 이쯤이면 저가일 거라고 생각해서 저가인가요? 자, 여러분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 분석.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차대조표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가치가 이만큼이고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뭐 ROE가 어떻고 퍼가 어떻고 계산해가지고 이 바람 적정 값어치야. 근데 적정 값어치보다 싸. 그러면 사. 그래서 적정 값어치 될 때까지 난 이 산업과 이 기업이 올라갈 거니까 나는 버틸래. 이게 여러분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자. 가치 투자자가 신봉하는 그 밸류에이션 매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그게 이제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하시는 게 그런 매매예요. 근데 한국에는 밸류에이션이 없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잠시 시세 났다가 무너지는 거지 계속 그렇게 참 어려워요. 추세장이 없기 때문에. 자, 한전은요, 여러분. 10년 전에도 시총상위 20위 안에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30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정부가 한전을 없애버리고 앞으로는 공기 중에 있는 전기를 네가 이렇게 흡입해 뚜뚜뚜뚜뚜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얘는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안 망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망하냐 안 망하냐의 기준이 뭘까요? 제가 말씀을 조금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보면 얘가 이 기업이 흑자가 나고 이익이 남는 기업이냐 생각해 보세요. 한전 그렇게 하면 망한 기업이에요. 이해하실까요? 적자가 나서 정치 얘기를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앞전 문정부에서 여러분 전기의 수급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원전을 막았어요. 원자력을 통해서 충분하게 만들면서 개발 단가 대비 충분히 양질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데 핵으로 인해서 원자력을 통해서 전기가 공급되는 것은 환경의 위험이고 나중에 핵 폐기물 때문에 위험해. 그러니까 태양광 혹은 뭐 풍력 이런 걸로 전기를 할 수 있어라고 전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결과 어떨까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요금 50% 인상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앞전 정부에서 완벽하게 틀린 겁니다. 사과 없습니다. 원래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사과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 덩그러니 그 빚을 누가 안고 있습니까? 한전이 적자로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세를 올렸습니다. 지난달 고지서 보니까 저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난방비 올라왔습니다. 저도 더 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일로 인해서 적자가 해소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적자의 폭이 조금 나아졌을 뿐 적자가 해소되고 흑자가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세를 계속 인상하게 되면 물가 인상에 직격탄이 되고 그런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전에선 만약에 원자력이나 다른 대체의 전기 공급 매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폭발적으로 싼 가격에 많은 걸 해서 전기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한 그 수급 구조가 혹은 세금에서 떼워지지 않는 한은 한전은 흑자 기업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한전은 좋은 투자처는 아닙니다. 결론부터 되게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왜냐하면 제 지인분 중에 이거 물린 분이 있으세요. 심지어 얼마에 물려요? 3만 원에 물렸어요. 어머. 반토막이에요. 제가 왜 샀냐 그랬더니
2020년도에 전기차 막 갈 때 그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전기차를 가려면 전기 충전해야 되잖아. 그 전기 어디서 나와? 한전. 맞는 말이지. 그렇죠? 이론상 맞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나는 한전을 평생 투자할 거야. 얼마 전에 전화했거든요. 2년 반 만에 전화했더니 다 죽어가요. 왜냐하면 계속 물을 타다 더 이상 기를 데가 없는 물인 거예요. 어머. 예. 결혼할 자금까지 다 탕진했다고 얘기해서 제가 안타까워했는데 뭐 언젠간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18,200원이면 가격은 얼마 저기 하지 않았고 작년에 사셨으면 올라갈 때 안 파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업 가치는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하셔야 되냐면 저는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해요. 얘가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배당을 1년에 5%씩 줘요. 그럼 내가 10년 갖고 있으면 얼마죠? 50% 수익이고요. 20년 갖고 있으면 100%내 원금은 다 찾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오르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시려면 어디에다가 여러분 미국 ETF나 아니 우리나라 ETF 중에도 배당금을 주는 게 있어요. 지수 ETF 거기에다 배팅을 하세요. 이런 종목에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얘는 지금 살짝 눌렸다가 한번 반등할 거거든요. 그럼 아마 18,000원 초반 중반 정도까지는 올라올 테니 본전권 올라오면 미련을 버리시고 다 버리세요. 이해하셨죠? 한전 같은 거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얘가 다른 어떤 흐름을 타면서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올라가면 한 18,500원, 19,0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뭐 큰 실망 안 하시고 본전 이상에서 빨리 정리하시고 100원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팔아버리고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갈아태워서 오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당연히 망하지 않을 기업이지만 투자처로서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 의견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000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LG생활건강 가지고 있습니다. 68만 2천 원에 15%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한숨만 나오는 종목입니다. 증권사도 목표가 계속 낮추고 있고요. 답답해서 반등 나올 때 정리하고 싶은데 어디쯤 팔아야 그나마 손실폭을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LG생건 갖고 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LG생활건강은 단기로 보실 때는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중장기로 보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얘는 사실 LG생활건강의 가장 큰 고객은 중국이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은 거의 화장품부터 시작해 생필품을 싹쓸이했고 보따리상들이 계속 끌고 갔던 거기 때문에 엄청난 매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얘는 보시면 월봉을 잠깐 보실게요. 보시면 2002년도만 해도 얘가 지금 얼마에서 움직였냐면 한 3만 원대에서 움직이던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얘가 얼마까지 갔냐면 2012년, 13년도 정도에 얘가 6만 8천 원에 갔어요. 그러면 2배 좀 넘었죠. 그러면 우리가 한 10여 년 정도의 세월 동안 2배 정도가 갔었고요. 그리고 눌릴 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쯤으로 보냐면 이쯤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나서 2차 눌렀다 3차. 그럼 얘 꼭지 친 거죠. 보통 엘리어트 파동이 3파동을 이야기하죠. 꼭지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빠졌나 한번 보실게요. 쭉 보시면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대상승 사이클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대상승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보통 어디까지 빠지게 되냐면 출발했던 눌림목 출발까지 가요. 그럼 4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40만 원 초반대에서는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야 될 가격이지 팔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몇 년을 내가 견딜 만큼 여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LG생활건강은 굉장히 저력 있는 회사고요. 아마 이대로 망하지 않을 거고 또 다른 제품을 통해서 다시 고객에게 보답을 받을 거고 붐이 올 거예요. 근데 식품주나 이런 생필품 관련, 화장품 관련 주들은 보통 사이클이 5년에서 8년이에요. 그래서 한번 주저앉으면 꽤 오랜 시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 내가 이거 없다 치고 남은 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금 가지고 제가 노란톡방에 드린 종목들 혹은 제가 컨설팅에 드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익을 내시면서 얘가 바닥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닥 잡힌 말씀드릴 테니 그때 비중을 한 40, 50% 실어버려서 비중 맞추고 올라오면서 팔고 수익으로 끝내실 거냐? 아니면 지금 비중이 15%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까먹으신 걸로 보면 한 20% 정도 마이너스 된 것 같은데 15%에 20% 마이너스 됐으면 실제 원금 대비는 그렇게 많은 손실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 7% 정도, 6% 정도 원금 대비 손실이니까 털어먹고 그냥 나는 깔끔하게 빨리 그냥 움직일 거냐. 예를 들면 코텍스 레버리지가 단기 올라가면 한 7%에서 10% 정도 이득 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얘를 잘라버리고 코텍스 레버리지에 비중 한 50% 실어버려서 올라가 버리면은 내가 까먹은 거에 반은 복구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체하시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금 여력이 있고 임팩트 있게 갈 거다. 코텍스 레버리지 제가 종목도 아까 몇 개 차이나 전기차 같은 거 이쪽에다 갈아태우시면 올라가면서 이득 낼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샤워라되어라 나는 죽어도 손절 치는 건 못하겠어. 그러면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생활건강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중장기로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전화 상담이거나 실시간 상담 같은 경우는 좀 자금 여력이 있는지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LG생활건강 이 종목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좀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저희 반장님과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와 종목 상담까지 도와주신 저희 이승훈 반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들 3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